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굿노트에서 디지털 바인더를 사용하는 기본 사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 노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기기가 다르다 보니까 버튼의 위치라든지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 5가지고요. 읽기와 편집, 그리고 책갈피 기능 사용, 스플릿뷰 사용, 그리고 펜 두께랑 지우개 설정하는 법, 그리고 이미지 삽입이랑 복사하는 법, 올가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열어뒀던 굿노트 화면이 있어서 굿노트 화면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보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읽기 모드랑 편집 모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쓰기 모드, 그리고 이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읽기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펜도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필기 도구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끄면 위에 필기 도구들이 사라지면서 화면이 조금 더 커지죠? 이 상태에선 이제 읽기 모드로 들어간 건데요. 읽기 모드일 때 또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하이퍼링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덱스들이 쭉 있는데 라이프 플랜, 위클리, 메모 등등의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이 이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클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모, 링크, 날리지 다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단에도 보면 작게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을 기입해 놓은 건데 이제 2를 누르면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5를 누르면 지금 여기 아래 색상은 제가 미리 컬러링을 해 놓은 거라서 이게 없는 상태인데 디지털 바인더는 저는 미리 색칠을 해뒀습니다. 12월까지 미리 색칠을 해뒀고요. 이렇게 바로 하이퍼링크가 작동한다는 것. 하이퍼링크는 읽기 모드일 때만 가능하고요. 쓰기 모드일 때는 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책갈피 기능이에요. 책갈피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3개, 4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축소판, 즐겨찾기, 개요 보기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보기 타입이 3가지가 있고요. 축소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인더의 모든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책갈피 기능은 즐겨찾기를 말을 하는데요. 닫고 여기 축소판에서 보다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페이지가 있다. 그럴 때 여기 위에 지금 여기에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를 한 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둔 거는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고 체크를 하지 않은 건 색깔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고 체크를 해두시면 상단에 즐겨찾기에 갔을 때 책갈피 표시를 체크를 한 것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얘가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플릿뷰예요. 스플릿뷰가 아이패드는 이제 스플릿뷰로 봐야 되고 삼성 노트 같은 경우는 양면 보기 설정이 가능했어요. 지난 영상에 보시면 비교가 되실 텐데 양면 보기가 되는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스플릿 뷰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스플릿 뷰가 있고 슬라이드 오버가 있는데 슬라이드 오버 같은 경우는 누르시면 옆으로 가고 제가 인터넷을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로 가요. 위로 가는데 다시 얘를 누르시고 스플릿 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양면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전체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플래너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이다. 12월 걸 같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플릿 뷰로 바꾸시고 붓노트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제 해당 월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쪽을 같이 열어놓고 월간 계획 세울 때 11월, 12월을 같이 볼 수 있고 주간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고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플릿표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은 펜 두께 그리고 지우개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펜은 지금 여기 펜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만년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화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도 있는데 오늘은 펜 두께 설정하고 여기에 펜 종류 고르는 것만 일단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두께를 세 가지 종류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는 0.3 제일 얇은 거는 0.3이고 두 번째는 0.7 그리고 세 번째는 2.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색깔도 지금 5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색깔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색깔을 넣으셔가지고 여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색상에 대한 자세한 어, 이야기 그리고 펜을 설정하는 부가 기능들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우개인데요. 이게 펜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지우개를 터치하셨을 때 지우개도 일반 지우개는 이렇게 조금 어느 영역만 지울 수가 있고 정밀 지우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획 지우개는 좀 많은 부분을 획을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지우개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형광펜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하이라이터만 지우기를 활성화하시면 안에 있는 글들은 지워지지 않고 형광펜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우기를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많이 뭔가 썼을 때 영역이 넓은데 지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획 지우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위에 올가미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전체를 그리신 다음에 터치하시면 위에 버튼들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이미지 삽입이에요. 자, 올가미 옆에 있는 건 스티커고요. 스티커도 지금 여기에 다운받으신 게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누르시면은 옆에 똑같이 카메라하고 이미지들이 뜰 거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지 하나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위아래로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하고 대각선으로 한꺼번에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껴볼게요. 자, 이게 좋은 건 이제 바인더에서 누구랑 만났는지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만난 사람과의 찍은 사진이 있다면 여기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터치하시면 여기 빨간색 X 버튼이 뜹니다. 자, 복사도 할 수 있는데요. 복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터치하시고 한 번 더 꾹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사했을 경우에는 또 사이즈를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하시고 위에 올가미를 선택해 주세요. 올가미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터치를 해주시면 복사를 하고 복사 붙이기 할 공간에 꾹 누르세요.
그러면 그냥 붙여넣기가 있고 붙여넣고 스타일 일치시킴이 있어요. 여기에 스타일 일치시킴을 누르시면 같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됐는데 매주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 또 올가미로 이렇게 복사하고 꾹 눌러서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넣고 보니까 일정을 잘못 등록했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올가미를 선택하셔서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지우고 그리고 형광펜도 이렇게 두께를 설정하셔서 좀 더 얇은 거, 중간 거, 완전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은 올감이었어요. 이렇게 올감이.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원래 항목에는 없었기는 한데요. 이렇게 하고 놓으면 바로 도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컬러링 할 때 네모 박스를 쳐야 된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가지 기능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어, 세밀하게 설명을 다른 기능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